네, 안녕하십니까. 김석수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과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마취통증외과를 제가 이제 하고, 특히 저는 이제 통증만 이제 마취와 통증하는 저는 통증 쪽에 좀 특화돼가지고 환자를 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다들 힘들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백신 맞으면 또 더 아프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환자들을 임상에서 오늘도 제가 이제 환자를 보고 바로 이렇게 건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더 이제 힘들고, 또 백신 맞고 나서 힘든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안 좋아지는 건 많이 보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런 주제를 받았습니다. 노년에 닿은 통증 다스리기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르신들이 참 상당히 많으신데, 저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 실제로 또 통증하는 게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가오느냐를 이렇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한번 쉬고요. 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강의 한번 이어가고, 그다음 질문하는 시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이제 속도계인데,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10대에서는 10km 하고, 20대는 20km 하고, 50대, 60대 가면은 점점 속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19년 그 작년도 있어요. 보면은 평균 저희들이 지금 비교 성장, 통계청에서 나오는 비교 수명이 지금 80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88하고 뭐 이렇게 무릎 꿇지 않으니까 80대로 하락이 하고 뭐 끝까지 공부되면 이렇게 사실 이걸 이제 우수한 논문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늘었죠. 문제는 끊었습니다. 나이를 하루하루 하면서 이것만 이것도 내년에도 나이를 하면 드시게 되어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점점 더 가볍고 더 좋아지고 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이러면 더 좋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몸이 퇴행성이 시작되는 시기가 과연 언젠가 하면은 저희들이 30, 40대 20대는 뭐 철도 깎아보고도 소화시키는 그런 시기였고, 30, 40대는 우리 한참 사회생활 하면서 바쁘게 지나갈 그 시기가 되면은 저희 몸이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저희들도 참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쭉 있으면서 보면 역시 나이가 쭉 50대, 60대, 70대 넘어가니까 제일 많이 오는 그 질환들이, 통증에 관계되는 질환들이 신경통입니다. 신경통, 그리고 만성통증 질환, 신경통이지만 그 외에 또 만성통증 질환, 척추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만성통증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심장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암에 관계되는 통증 질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성통증은 말씀을 드리고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보호는 되고, 신경통과 특히 신경통 질환하고 만성통증 질환에서 한국한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차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통증이 난 유쾌하다, 난 통증이 오면 올수록 난 기분 좋다 하시는 분 아무도 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제 속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와가지고 저도 상당히 고통을 냈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통증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미치느냐, 우리 생리라든지 심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신경통, 특히 대상포진의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대사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를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당뇨에 대해서 오늘 신경통증 어떻게 치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척추
예, 척추에 관계되는 통증 질환인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협착증 뭐 어쨌든 디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그 척추 구관절 어떤 통증 증후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몇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이 우리 어깨가 오고 무릎도 오고 대부분 무릎만 온다 생각하시는데 어깨 아프신 어르신들 상당히 많습니다. 무릎도 아프시고 특히 여자분들이 지금 보면은 관절염이 잘 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근육이라든지 골격이 골강증부터 많이 생기는 여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은 그래도 이제 근육량이 많으니까 관절염 적게 하는데 뭐 다들 나이 드시면 그냥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환자를 보고 왔습니다만, 그 환자들이 왔을 때,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면은, 통증이 있다. 어깨가 아침 자고 나니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들어가면 다리도 생기고, 발이 전체이고, 감각도 없어가지고 마치 좋은 일을 듣는 것 같다. 아마 모래밭 위에 있는 것 같다. 아마 빈종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 거라서 아니면 자리자리 해라. 아니면 뭐 벌레가 끼는가. 아니면은 보니까 뭐 시리다. 발이 시려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한여름에도 그 수면장을 두 분이 한 발 신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짝짝하게 해가지고 다시 지내시다가 화상이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한테 가장 많이 어떤 분은 지금 여러 질환이 있겠지만 이런 걸 호소를 많이 합니다. 여기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진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 하더라도 잘 그래 고쳐 나가면은 상당히 이렇게 건강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통증하면은 제가 통증 클리닉하고 통증 그 학회 전국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통증하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고통이란 말도 씁니다. 고통. 저희 나라 말이 이제 비슷할 괴로울고 아플 통증이 거의 비슷한 말인데 앞에 나오는 글자가 형 이상 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형 이상 하학적 말이 나와가지고 신체라든지 물건을 뜻하고 앞에 뜻이 약간 정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단어가. 그래서 보통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좀 괴롭긴 하죠. 몸도 괴롭지만 몸도 이제 아프고 괴롭다 이런 것을 합쳐서 고통이라고 이제 저희들 말을 그렇게 하고요. 영어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로 보면 뭐 페인이라든지 아고니, 토르멘트, 뭐 그리프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통증이라고 이제 또 연구에서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통증에 대해서 그 의학자들은 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정의를 내리느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림 보시면 여기 손이 가시에 지금 되었습니다. 가시 열에 되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죠? 아파가지고 손을 딱 떼게 되죠, 그죠? 떼어들고 만약에 좀 잘못해가지고 가시에 손 좀 더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이렇게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게 돼가지고 통증이 더 세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아직 실질적으로 조직에 손상이 오지 않았지만은 잠재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고 밑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손상이 있으면 거죠. 조직 손상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경험을 통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술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마취를 하다 보면은 수술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위장 수술하고 다 나오시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참아요. 또 어떤 분들은 조만한 이제 수술하고 나오셨는데 막 아파 죽겠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막 그냥 떼굴떼굴 구부러시는 분도 있고 또 외래에서 왔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아픈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약도 좀 적게 드시고 잘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골절이 돼 있어요. 골절이 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죠. 이거 만약에
통증이 있는데 골절이 됐는데 막 움직이면 골절이 융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라든지 또 경고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통증이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직이 다 이제 상처가 다 났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 그 조직이 다 났고 나서 골이 다 융합됐는데 이제 골절이 됐는데 그것이 다 이제 융합되고 나서 다 멀쩡히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성 통증일 때는 질병으로 저희들이 간주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자,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저희들 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몸이 이렇게 세면 이제 팔다리의 신경들을, 피부에 있는 신경들이 쭉 와서 척소를 따라서 머리로 쭉 갑니다. 그런데 통증이 생겼습니다. 통증이. 어느 여러 가지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통증이 어떻게 됩니까? 척소를 따라서 뇌로 가가지고 특히 변역계 하는 게 있습니다. 조만한 이제 머리에 변역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기억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곡차곡 이제 들어갑니다. 차곡차곡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그게 나한테 고통을 준다 하면은 그걸 회피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이 상당히 참 잘 이렇게 진화가 잘 됐습니다. 보면은 저희들 몸이 이렇습니다. 뭐 한쪽으로 보면은 신체락, 몸이락 하는 게 있고 한쪽은 정신입니다. 사람은 휴먼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정신, 영혼이죠. 영혼이 있고 정신적인 게 있고 하나는 육체적인 게 있다. 그것이 잘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고 운동도 하고 뭐 말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래 여러 가지 신체가 막 운동신경도 있고 감각신경도 있고 상당히 많죠. 내분비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손상이 왔어요. 나한테 육체적인 손상이 오든지 아니면 마음의 어떤 손상이 왔다 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면 잘 아픕니다. 몸이 거의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은 뛸래야 뛸 수가 없죠. 이 생각하고 이런 거 다 있고 같이 있고 또 내가 몸이 아프면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정신에 어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또 약간 왜 보면은 통증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상을 받으면은 심리라든지 행동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저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들립니까? 좀 들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옆에 있으니까 잘 된다는 생각하고, 그러면 요 정도는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증과 삶의 질을 제가 이런 이제 표를 가져왔습니다. 통증을 만약에 이제 영은 하나도 안 아프다. 통증은 제로하면 영은 하나도 안 아프고, 통증이 10이다 하면은 내가 죽고 싶다 이럴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하였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데미지를 많이 주는 통증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활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뭐 내가 인생에 대한 즐거움을 약간 방해를 받는 정도가 점수로 따지면 4점입니다. 저희들 죽을 4자.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러면 4점이 그러면 뭐 어느 정도냐 도대체. 저희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 크게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저 응급실 가서 뭐 하니까 미국 아가 이제 의사가 내한테 묻더라고. 이 통증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이제 통증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느낌이 점수가 난 7점 정도 된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치료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분들이, 한국 분들이 통증 점수로 따질 때 디지털리제이션 점수 따지기 상당히 이제 좀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저희들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정서적인 면에서 억수로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를 저희 봤을 때 4점은 거의 뭔 뜻이냐, 4점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영은 통증이 없습니다. 쭉 가면 제가 죽을 만큼 아프다. 이 정도 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정도를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냐.
통증이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좀 집중되기 힘들어 저 아파가지고 내가 약이라도 먹어야 되든지 아니면 지금 이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탁 느낄 때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 약간 뭐 뻐근한데 뭐 이 정도 내가 버틸 수 있어 하는 거는 한 3이하입니다. 3이하고 내가 이거 목도 결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생활 불편감을 가지죠. 그러면 거기 4점입니다. 4점이고 그거보다 점점 해가지고 난 통증 때문에 나 일도 못하겠고 내 통증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겠고 옆에 사람은 자꾸 짜증난다 하면은 7, 8, 9로 올라옵니다. 제 환자들이 주로 오는 환자들이 한 반 이상은 7, 8, 9, 10까지 가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 환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대학 가서 강의를 이래 하고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환자가 그 병실에 입원을 시킨 환자가 지금 링기를 다 빼고 지금 옥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억제를 하고 있다. 자제를 막 시키고 있다. 그 환자가 굉장히 아픈 환자여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려고 입원을 시켜놨는데 그걸 이제 못 참은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게 뭐 마약도 들어가고 몰핀도 들어가고 막 별 희한하게 다 들어 이 사람이 못 참으니까 자기가 막 맞대 내 죽겠다 하면서 병원 옥상을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저희 병원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잠가놨어요, 그거는. 그래서 환자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환자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습니다. 수면장애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 20% 환자들은 진짜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행복전도사라고 옛날에 많이 이렇게 했는 최윤희 씨입니다. 최윤희 씨가 자기 남편하고 모텔 이제 들어가서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하냐? 이분이 혈관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온몸이 다 아팠어요. 온몸이 다 아파니까 자기는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세요. 했지만 결국은 통증에 진 거죠. 그리고 제대로 통증 치료가 안 됐든지 좀 부족했든지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 이분이 남편하고 손잡고 미안하지만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유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제 주위에서 많이 생깁니다. 통증 환자들이 우리 국내에서 저희들 대한통증학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진통제를 통증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70%의 환자들은 중등도 이상, 4점에서 5점 이상의 통증을 여전히 호소하더라. 그 3분의 1은 그래도 약 먹으면 잘 컨트롤 되는데, 제어가 되는데, 그중에 70% 환자들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그 중에 30%는 통증이 심한 그 중에 30%는 내가 일을 못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고 가벼운 일만 한다든지 옛날에 막 힘쓰고 이런 일을 아예 못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아픈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의사한테 해결이 잘 안 되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기도 또 찾아가기도 해서 우리나라에 대부분만 해도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다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몇 군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40%가 3명, 4명, 5명의 의사를 찾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잘 안 되니까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뉴스위크라든지 이것도 행위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거 계속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중요보다는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제 또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뭐 통증을 뭐 두 가지로 나눠. 통증은 통증이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통증을 저희들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폈습니다. 슬라이드. 통각 수용성 통증 해가지고 이거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골절 부러지는 거죠. 잘 생각하면 어디 찔렸다든지 내가 바로 트라우마를 받았든지 이렇게 관절염이 생겼을 때 그 부위를 누르거나 움직이게 하면 상당히 아프죠. 그죠? 찔렸는데 부위를 많이 눌리면 아프죠. 그래서 그 자극에 비례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를
만지면 바로 바뀌네. 여러 번 통각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상당히 이렇게 치료하기가 쉬운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준다든지 뭐 저 안 되면은 마약을 수술로 통증 같은 마약 좀 맞아서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잘 듣는데요. 근데 문제는 신경병증성 통증이다. 신경병증성 통증이 상당히 치료하기 힘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경병증 통증이 또 이거 만지면 바로 신경계통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부 하나, 손가락 하나에도 다 피부 그 신경 머리카락이 없죠. 단단하게 발톱에도 없고, 근데 발톱 밑에는 다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런데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애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경우, 그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대상포진물 신경통입니다. 이거 상당히 민감하네. 그리고 척추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수술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계속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너무 수술 잘 됐다 하는데 계속 아프더라 이런 분도 있고, 또 당뇨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경통 증후군은 상당히 치료하기 힘듭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통증 요인들 보면은 혹시 여기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전기 충격이 오는 그런 이제 디스크를 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환자분들 와서 와, 막 전기 오듯이 쩌릿쩌릿하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막 가시 찔리듯이 아프다. 모래 위에 있듯이 아프다. 얼음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쭉 섞여서 오는 분도 있고요. 한 가지 표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뭐 주로 이제 한 가지만 오는 분도 있으면 저는 이제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런 결을 경험했습니다. 역시 환자분들도 똑같고 지금 환자분을 이해를 잘하려고 하면 의사도 아파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뭐 해봐야 됩니다. 수술도 받아보고. 제가 여담으로 제 마취과 교수인데요. 제가 전신마취를 3번 당했습니다. 제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 통증이라 하는 뭔지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제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병증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 이거 신경통증에 관계되는 거구나. 그리고 살짝 뭐 좀 건드리고 이러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하는 대상포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로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무려 옷을 세치도 아픈 그런 통각 감이, 이질통, 그다음 감각이 보면은 정상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각을 만지면 발을 만지면 내 감각도 없는데 불구하고 아프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경 통증의 특징입니다. 통증과 스트레스 뭐 말할 수 없잖아요.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 유발 물질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신경을 곤두세우게 합니다. 곤두세우다. 그래서 보면은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많이 힘듭니다. 보통 통증이 3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만성 통증이 돼가지고 우리 뇌에 이상입니다. 통증 때문에 뭐 설마 이상이 와? 뭐 어떤 기능이 떨어져? 내가 머리가 더 나빠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정상인 환자들은 어떤 자극을 주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MRI 찍어보니까. 근데 통증 있는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자극이 확 떨어져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브레인 자체, 뇌 조직에.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하니까 그래도 이제 정상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처럼 뇌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교감신경이 이제 곤두선닥하지 않습니까? 막 내가 아프면은 편안하다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편안하다 하는 거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자율신경에서 부교감은 마음도 편안하고 내가 니나노 하면서 잘 좋은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잠도 잘 오게 하고 오히려 교감신경 하는 거는 심장 퉁퉁퉁 뛰고 내가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것이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초조해지고 이런 것이 교감신경입니다. 아픈 분들이 편안하다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 내가 초조해지고 이런 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자, 순환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혈액순환 잘 되는 분 봤습니까? 난 아프니까 혈액순환이 더 잘 되다가 이런 분 없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 손이 차다, 안 돼가 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아픈 분들이 소화가 안 되죠. 왜냐면 다 통증이 연결되어 있어요. 위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허리가 아픈데 불구하고 왜 위장에 소화가 안 될까? 다 연결되어 있거든, 신경계에서.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약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통증 가는 거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고 질병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공 하나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공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공에 정상적인 공은 잘 뛰겠지만 여기 바람이 빠졌습니다. 바람이 빠지면 통통 뛰는 게 아니라 퉁퉁퉁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시스템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가요. 네, 넘어가고 자 이제 저희들 그 정서가 그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나이 젊으신 분들은 혼자 오시지만은 약간 노화가 되신 분은 어르신들은 자기 혼자보다 보호자하고 같이 옵니다. 보통 딸하고 오는 분들이 많고 아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어보면은 아니 통증은 그냥 늙으니까 그냥 생긴다. 아닙니다. 늙어도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창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의학적 치료 대상이 아니다.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했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여기도 문제 생기고 다 문제 생깁니다. 피도 잘 안 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참고 견뎌야 된다. 틀렸습니다. 견디면 안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옆 사람들 귀찮게 한다. 아닙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더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크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료를 해서 통증 감소나 기능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이제 불면증, 불안,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데요. 저희들이 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를 많이 써요. 항우울제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아프면은 불안해지죠. 불안이 우울해지니까 항우울제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야 되니까. 그리고 항우울제가 또 반대로 말하면 신경이 민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생기죠. 그래서 항우울제는 신경을 좀 약간 낮춥니다. 민감성. 그래서 항우울제를 여러 가지 통증도 잡고 불안도 잡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희들은 특히 신경치료 많이 합니다. 약물치료도 하면서 신경치료도 하고 뭐 그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혼자 잘 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들 중에서 내가 잘 났으니까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쓰고 해서 강의도 많이 하지만은 절대로 혼자 잘 낫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 과가 합쳐서 전문가들이 합쳐가지고 좋은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하고 중재적 치료하는 게 시술이라든지 수술 같은 경우는 이걸 잘하는 사람 또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생기면은 정신에는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치료도 해야 되고 물리 치료실도 받아야 되고 또 환자분들이 적을 알면은 적과 나를 알면 다 이기지 않습니까?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도 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과에서는 도대체 뭐 어떻게 치료하길래 네가 그렇게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환자들이 왜 많이 오느냐 저한테 하면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씁니다. 통증에 관계되는 약은 아마 저희과보다 더 잘 쓰는 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저희도 맨날 그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신경치료나 최소 심석적 치료가 중재적 치료인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뒤에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는 약 중에서 보면은 소염 진통제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죠? 항우울제도 먹을 수 있고 항경련제도 씁니다. 항경련제를 왜 써? 내가 지금 경련 일어나도 알고 있잖아. 뭐 그것도 이기는 거 아닌데 왜 이걸 쓰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신경이 민감해지고 통증 오면 신경이 민감해지고 그거를 엉두르기 위해서 항경련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약제도 쓸 수 있고 건이한제도 쓰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제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 오면 스테로이드 주면 뼈 주사다. 이거 내 몸에 좀 해로운 거라서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문제가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에도 사실은 스테로이드가 나옵니다. 지금 몸에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특히 오전에 되면 스테로이드가 막 나와요. 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움직이게 만듭니다. 깨야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저녁 때 되면 스테로이드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생성되는 스테로이드가 과연 왜 해로울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주면 면역 떨어지고 골다공증하고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서 소량씩 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만병통치약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상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엑스레이 보고 기계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막 수술실처럼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상포진신경통 그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대상포진이는 과연 뭐냐? 수두 바이러스가 내 척수 신경제를 탁 들어가 있다 잠복했다가 야가 내가 몸이 힘들어지고 내가 뭐 면역이 떨어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아니면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은 면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성화되어서 신경을 따라서 편척성으로 피부의 질환 발전을 일으켜 이렇게 되어 있죠. 신경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쭉 보면 제 환자입니다. 제 환자인데 굉장히 아프죠. 그죠? 근데 다시 그냥 아이고 이건 무슨 있잖아 무슨 소리야. 자 수도 아시죠? 저희들 수도 바이러스 옛날에 다 걸리시지 않습니까? 수도 걸려가지고 보면 이게 수도가 걸려가지고 몸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몸에 아마 저희 어르신들 그렇고 저도 수도 다 했습니다. 지금 몸에 거의 우리나라 거의 99.9%의 사람들이 수도가 다 했습니다. 근데 요놈이 수도가 들어가지고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신경이나 신경은 다 들어갑니다. 신경이나 신경. 머리부터 해가지고 뇌부터 해가지고 척수까지 뇌 수도 바이러스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요놈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피부 발진을 어떻게 일으키고 하고 또 왜 했잖아 통증은 이렇게 했잖아 그냥 아프게 하느냐 하게 이런 문제 이걸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척수 신경제 수도 바이러스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척수 있고 나중에 이게 쭉 몸이 안 좋아지면 이것이 따라서 쭉 따라가지고 피부의 발진이 일으키죠 그죠? 그런데 혹시 대상포진 알으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요놈의 대상포진이 피부가 발진이 탁 없어져요. 한 2, 3주 지나면 한 달 안에 딱 없어져요. 그럼 샥 없어지는데 문제는 요런 놈들이 신경에 있는 놈들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가고 거기에 따까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바늘이 많고 이런 상처가 많으면은 신경이 원래 보들보들하고 매끌매끌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흔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까칠까칠하게 되겠죠. 그 까칠까칠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신경이 쭉 가면서 그 아픈 부위 발생시킨 쪽으로 해서 피부 발생시키고 통증이 막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피부 질환이 아니고 이건 신경통 질환입니다. 신경통 질환.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가 오면은 저희들 그 경대병원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대상포진 센터가 있습니다. 피부과도 보고 감염내과도 보고 하는데 대상포진하면 저희까지 바로 옵니다. 왜냐면 뒤에 나오지만 약 먹고 그다음에 신경치료를 동시에 안 하면 재수 없으면 평생 갑니다. 평생. 자, 왜 그러면은 자꾸 대상포진 이렇게 그 어르신들께 얘기를 드리면 하면은 계속 늡니다. 대상포진이. 아까 저희들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은 대상포진이 많이 걸립니다. 위험 요소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 걸기 때문에 아이고 제 환자들 뭐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만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대상포진 우리 몸에 머리카락하고 이빨 단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손톱, 발톱 빼고는 연한 데는 다 생겨요. 살이라고 생각되는 두피는 다 생깁니다. 뭐 이분들 보면 얼굴 생겨가지고 막 난리 나죠. 목구멍에도 생깁니다. 환자 와가지고 목이 아파요 하면서 왔는데 그래 딱 보니까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까지 와가지고 또 신경치료도 하고 뭐 입술에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이분은 생겨가 입도 돌아갔죠, 그죠?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감각만 이렇게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운동까지 다 나오니까 운동 실조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증 학회지에 있는 제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쭉 해보니까
제일 많이 오는 데가 흉추입니다. 흉추, 가슴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분들 보면 그랬었거든요. 어디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고등어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왔거든요. 예. 고등어를 먹고 이 배 입고 가래로 끼래 고등어 알레르기인 줄 알고 하루 참았어요. 그래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 대상포진. 그게 늦어가지고. 예. 그래 애를 먹었어요. 거의 가슴 쪽이 왔죠. 흉부. 가슴. 예, 흉부죠, 흉부. 대부분이 흉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팔도 제가 다 온다 했지 않습니까? 오는데 다 와요. 오는데 어떨 때는 엉덩이에 와가지고 아침에 응가할 때 아파가지고 지금 막 죽겠다 하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80세 다 돼가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막 온 거 다 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 다시 이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왔잖아요. 왔는데 이 오른쪽과 왼쪽이 좀 다르죠.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좀 꺼져 있죠. 여기가 똑같이 찍었습니다. 저 똑같이 찍은 얘는 근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얘는 근육이 죽었어요. 자, 이분 보면은 배가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더 티 나왔죠. 대상포진 왔는데 여기 비해서 여기가 이렇게 블록 티 나왔지 않습니까? 탈장이 된 거예요. 탈장이. 왜냐면 저희들 이렇게 있을 때는 복근을 이렇게 다 있으면 딱 이러는데 만약에 이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툭 티 나옵니다. 이게. 그 흉추에 왔는데 흉부에 왔는데 대상포진이 신경만 감각신경만 건드린 게 아니고 운동신경이 다 건드리네. 그러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심한 겁니다. 자, 왜 그런 고령 환자들한테 많이 오느냐? 50대 이상인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오신 분들 연령차가 50대인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기고 젊을 때는 좀 적게 생깁니다만 요즘 젊은 때도 많이 생겨요. 왜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맨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고위험군이 누구냐? 50대, 60대다. 면역력이 젊을 때하고 옛날에 철을 깎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장을 지났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위장 상태도 나빠지고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잘 온다. 좀 서글픕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 같이 걸리더라 통증이 좀 약하게 오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안 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근데 발진이 많이 심하고, 뭐 이런 데 또 특히 이제 체관, 흉부에 안 생기고, 팔다리라든지 목 이런 데 생기고, 눈에 생기고, 뭐 이런 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좀 더 많이 생깁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왜 많이 생기냐?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은 좀 잘 참아요. 그래서 병원에 잘 안 옵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들이 좀 더 빈도수가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상포진 그러면 치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냥 키포인트를 바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하버드 대학하고 똑같고요.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항바이러스 제제를 발진에 딱 생기고 아프면은 바로 와서 항바이러스 제제, 수두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냐? 3일. 3일 안에 먹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3일 지나서 뭐 왔다, 만약 5일째 오면은 효과가 없느냐? 그래도 그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 약을 줍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발생하자마자 바로 와죠. 바로 약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내 폼이 뭐 이래 생기면서 뭐 이래 발진 생기면서 아프다. 그러면은 오세요, 그냥. 와가지고, 밑자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얼굴에 뭐 이렇게 뭐 척추에 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중대적 치료, 저 신경 차단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걸 조기해야 됩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서 오면은 오늘도 환자분이 왔어요. 온지 벌써 한 3개월 돼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약을 먹고 나니까 계속 아프더라. 아니, 왜 아프냐.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렇게 와가지고 신경이 여러 왔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좀 좋은데, 왜 날 빨리 안 보내주고 있잖아. 그러느냐. 치료가 그 의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과에서는 봤을 때 항바이러스 제제 먹고 신경 치료를 빠르게 해야 돼요. 빨리.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고, 저희 어머니도 왔어요. 저희 모친도 와가지고 항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제 어머니한테 그걸 치료할 때 그 환자분들한테 당연히 똑같이 치료하고 그 다음에 통증 약물을 치료해가지고 신경이 덜 놀래도록 덜 민감하도록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자, 요번 아까 제가 나왔죠, 그죠? 그분 여기 보면 똑같은 분입니다. 아까 그분인데 요분 보면 배가 나왔죠.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생겨가지고 가슴 탈장입니다. 왜냐면 진짜 탈장이 생긴 게 아니고 위 복벽이 약해져서 힘이 없으니까 축 늘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신경 치료를 하니까. 응? 왜 안 되죠, 이거? 배터리 다 되는 거야. 자, 이걸로 해야 돼. 아하. 제가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 갈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나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 탈장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빼야 되나?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거 끌 수가 없죠. 이거 끌까요? 거기 끄죠. 네. 그러면 대상포진이 감염성이 있나? 대상포진 걸렸어? 이런 얘기, 어르신들 방금 손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옆에 이제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럼 내가 걸렸으면 나 어찌해야 되노? 그 옆에 식구들한테 아들과 손자들 뭐 있잖아 어찌해야 되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수도 바이러스겠죠. 수도 바이러스인데 수도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죠. 아주 어린 아들 수도 바이러스를 안 알았을 경우 수도 바이러스 백신을 안 맞은 경우는 그 격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도 바이러스가 나와요.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먹으면은 감염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대상포진 지금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백신이 좀 있으면 미국에서 또 들어옵니다. 저희들 나라에서 아직 백신을 개발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보면은 백신에 화이자나 미국에 들어오셨으면 아스트라제네카도 들어오고 뭐 머프도 들어오고 하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백신이 지금 개발돼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으면은 한 5년에서 한 7년 이상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한 70%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하는 게 50대에서 60대 되면은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되는 환경을 피하라. 밤새도록 뭘 하신다든지 고도리 치신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드신다든지 담배 피우신다든지 잘 안 드신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면역력 피하고 약화시키는 환경을 당연히 피하고 또 문제는 제일 좋은 건 그렇습니다. 규칙적이고 골고루 잘 되시면 규칙적이면서 내한테 무리가 안 가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뭐 잘못해가 경마장 가가지고 날려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활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당뇨 병천성 통증 치료입니다. 요거 하고 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쉬고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당뇨 병천 통증은 당뇨병에서 생기는 말초신경의 손상입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고혈당증이 생기면은 혈관이 막혀요. 혈관이 박살나면은 혈관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신경입니다. 신경도 혈관이 와서 산소도 주고 네가 필요한 포도당도 주고 해야지 신경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혈관이 막혀가지고 신경이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면은 처음에는 이게 한 40대 돼가지고 천천히 나타납니다. 천천히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인슐린 맞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혈당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조절 안 되시면 빨리 오죠. 근데 이제 보통은 좀 40대 이후에 천천히 나타나고요. 발에 잘 많이 생깁니다. 발에 많이 생겨서 밤에 아프기도 하고 저리고 아픈 일이 신경 통증의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분들 감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신경이 죽지 않습니다. 죽으니까 감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상처가 생겨도 잘 몰라요. 발가락에. 그래 나중에 되면 거기 골마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뜯어내는 경우, 베어내는 경우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똑같으면 당뇨병 신경병증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신경병증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혈당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혈당 관리 철저히 하시고 금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스모크가 담배가
기분 외에는 한 대 피우면 저도 옛날에 여담으로 하루에 2갑을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웠는데 어느 순간에 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하루 만에 끊었어요. 끊고 했는데 금연해야 됩니다. 금연을 해야지 허리도 문제가 안 생겨. 허리에 디스크가 금연을 안 하신 담배 피우신 분들은 허리가 다 녹아요. 나중에. 그래서 담배 끊으셔야 되고 뭐 암 때문이라도 담배 끊으셔야 되고 폐 때문에 담배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통증 약물 하면서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혈당 조절 잘 되면은 혈당 잘 조절되면은 위험도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한번 신경이 손상을 받았잖아요. 신경이 손상받아서 내가 이 감각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은 회복 불능입니다.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더 진행을 막을 수는 있는데 한번 이렇게 손상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경이력 하는 거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신경들은.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10분 정도 좀 쉬시고 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맞으면은, 지금 두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지금 우리 들어와 있습니다만, 하나는 국산도 있고, 그 다음에 외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산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고, 성능은 비슷합니다. 성능 비슷하고, 또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뭐 평생 가느냐, 처음에는 평생 약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진 않습니다. 한 5년, 8년 지나가면은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한 5년 안에 그런데 미국에서 개발된 지금 미국 아들 사용하고 있는 백신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혹시 백신을 지금 맞으셨더라도 그건 한 번 더 맞는 게 그건 한 번 맞으면 그냥 평생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맞으시고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보면은 제가 저도 유튜브로 방송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보면은 대상포진 걸리면은 그 백신 맞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대상포진 걸렸기 때문에 내한테 항체가 많이 생기는 상태인데 왜 또 일생에 한 번밖에 안 걸리는 병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상포진은 한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면은 10명 중에 한 2~3명 다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해서 바이러스가 죽는 게 아닙니다. 몸에 다시 그냥 잠복해 있어요, 야가.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야가 안 죽어요, 이 새끼가. 그래서 계속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생긴 분들은 한 1년, 2년 지나면은 항체 몸에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리신 분도 한 1년, 2년 지나가면은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로 맞았습니다. 예? 걸리고 바로. 아니, 그게 아니고 1년, 2년 지나고 나서. 바로 맞았어, 바로 맞았어. 걸리고 나서 나는 것보다 더 맞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낭비.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포진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항체가 막 몸에 생기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막 발진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맞을 필요가 없어요. 맞을 필요 없고 제가 1년, 2년 지나가지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맞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대상포진 그 백신이 이제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지금 그래도 그 지금이라도 맞을 수 있으면 맞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그 어르신 중에 혹시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저는 지금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자, 그렇지만 힘을 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다음은 척추협착증, 척추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척추관이 있지 않습니까? 척추관이라, 척추신경이 나오는 추간공, 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관이라고 하고, 척추관이나 추간공이 좁아져서 생기는 요통이라든지, 다리에 생기는 방사통, 신경통이죠. 그런 거를 일으키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정상입니다. 디스크 깨끗하죠. 디스크 깨끗하고 이 구멍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신경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 구멍이 뭔가 하면은 추간공입니다. 추간공. 그리고 우리말은 여기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척추관입니다. 척추관. 그리고 척추에서 추간공을 따라서 신경이 이래 나옵니다. 막 온 전신에 신경이 막 퍼집니다. 퍼지는데 나이가 들면은 키가 작아지죠. 예.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키가 더 커지는 분은 없죠. 그죠? 나이 들면은
아무래도 1cm, 2cm 작아지고 저도 한 180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재보니까 179, 78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척추가 이렇게 디스크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눌리가 이렇게 기 나옵니다. 천천히 기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디스크하고 뭐 누가 어느 의사는 디스크를 하더라. 어떤 의사는 척추 협착증이라 하더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런데 척추도 벌써 젊을 때 생기는 거는 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젊을 때는 내가 일을 잘못한다 자세 때문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제 태아가 되고 디스크가 이제 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척추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세는 비슷하게 나타나죠.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렇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척추가 한 가지만 된 게 여러 개가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천추가 있고 요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경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마디마디에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뭐 움직이고 하려면 마디마디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와 같이 해가지고 후관절면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척추에가 관계되는 경추라든지 요추에 많이 옵니다. 뭐 이거는 그 엑스레이를 경추에만 찍었는데요. 보면은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진단 대부분이 정확하게 하려면 MRI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CT를 찍으면 옛날에 CT밖에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하고 CT를 찍지만은 가급적이면 MRI 찍는 게 좋고 문제는 MRI가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이 되면 참 좋겠는데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찍는 것보다는 혹시 찍으시려고 하면 그 근처에 이렇게 밖에 있는 병원에 찍는 게 좋고요. 대학에서 오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한자도 안에서 잘 안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경추에 오는 척추 협착증, 요추에는 척추 협착증이 보면은 목, 어깨 등, 목, 어깨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지로 오는 통증, 방사되는 통증이 온다든지 저림감, 아니면은 땡기고, 뭐, 아니면 또 만져보기 좀 감각도 이상하다, 이렇게 오는 게 있고, 요추는 반대로 해서 허리입니다. 허리에서 오는 척추 협착증은 허리도 올 수도 있고, 엉덩이 응치락 하죠. 보통 응치락 하기도 하고, 고관절, 이렇게 고관절, 그다음 하지, 뭐, 다리라든지 발로 내려가죠. 그리고 방사되는 통증, 뭐 저림 감각이 똑같죠. 그거는 다 똑같고 하다가 하는데 요추에는 좀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가다 보면 아파가지고 쉬다 간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쉰다. 뭐 한 10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류장 한두 코스 가면은 쉬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파 좀 쉬면 또 가고 이런 파행성 질환이 통증 질환이 생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은 이게 뭐 좀 땡깁니다. 땡기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오래 갑니다. 가면은 5분 10분 지나면 아니면 뭐 한 1km 정도 지나면 막 아파가지고 잘 못 걷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응고주춤하게 그린 것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응고주춤하게 되면은 신경관이 좀 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덜 아파요. 그래서 구부리거나 당연히 쉬면은 거의 누워있으면 편하다. 이런 경우 자전거를 탈 때는 계단 오를 때 더 편하다. 왜냐면 구부려서 하기 때문에 계단도 약간 구부려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가 진단을 하는데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증상이 잘 생기더라 하는 걸 이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MRI를 그래도 뭐 이렇게 일반 이제 의사들한테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MRI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하얗죠 위에는 요 디스크가 좀 하얗습니다. 요 디스크는 하얀데 곧 내려갈수록 새까매지죠. 하얀 것이 좋습니다. 하얀 것이 쉽게 말해서 태행성이 되면은 디스크가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꽉 찼는 거 싱싱한 놈들이고 위에 그 하중을 적게 받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태아가 잘 안 되는데 밑으로 갈수록 이제 여기 요추 뭐 5, 4, 3, 2, 1로 가는데요. 내려갈수록 이게 하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더 많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도 변하고 티 나오기 시작하고 쭉 잘 내려오는 것들이 보면 이렇게 좀 좁아져 있죠. 이런 데가 좁아져 있고 또 이제 오른쪽 그 MRI 보면은 이렇습니다.
척추 후관절, 척추가 다 이렇게 쌓여져가지고 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이래 있는데 그 관절들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 몸의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쓰고 많이 써야 되겠지만 또 나이가 들고 하면 딸지 않습니까? 무릎도 딸고 어깨도 딸고 뭐 이거 다 딸기 때문에 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고 또 이렇게 보면 노란 선 보이지 않습니까? 운동을 안 하시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러시면 편하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안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앞에 근육, 요거는 근육입니다. 이것도 근육인데 새카맣죠? 요게 좋은 근육들입니다. 좋은 근육들이고 안 쓰기 시작하면 아파서 안 쓰고 자꾸 좀 게으리하면은 희득스그리한 근육이 쉽게 말해 근육들이 죽어가면 희득스그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생기면은 아유 이게 없는 거예요. 근육들이. 근육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휘기리게 되죠. 근육이 있어야지 우리가 서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운동선수들 이렇게 축구선수들 딱 찍어보면은 MRI 찍어보면은 40대 이래 해도 야 30, 40대 MRI 찍어보면 다 날라갔어요. 안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냥 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뛰고 하잖아요. 공도 잘 차고. 이 사람들은 밖에 근육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 우리 몸도 뼈가 이래 있어도 근육들이 꽉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저 근육이 힘알거리 없으면 왜 됩니까? 그냥 부서지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뭐 물리 치료도 하고 요새는 도수 치료 하는 거 하는데 도수 치료는 거의 마사지입니다. 주물딱주물딱 하고 하는 건데 그냥 시원하죠. 그게 좀 도움 된다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거기에 그만이 돈 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하면 이제 비스테로이드 진통 소염제를 뭐 준다든지 항우울제, 항인제,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약제들을 컨비네이션 잘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부작용이 발생해 이런 약제들을 쓰다 보면 그래서 부작용이 안 생기게 최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뭐 좀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아 진통제 이거 내가 왜 먹어? 진통제 있잖아 뭐 있잖아 이거는 참 병을 근본적으로 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통제 잡아 던져요. 그냥 아 이거 왜 처방 좀 낼 필요 없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통제가 없어가지고 이 약제를 적절히 안 쓰고 하면은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내가 5km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2km밖에 못 걸어요. 그리고 2km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1km밖에 못 걸고 아프니까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죠. 약의 힘을 받았든지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가지고 내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지 결국 내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약 먹지 말고 편안하게 있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통증 없어요. 근데 빨리 아버지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치료하는 것은 통증을 최대한 없애가지고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소화도 잘 되고, 위장장애 또 많이 생기죠. 변비도 잘 생기고 하죠. 밑에 배뇨장애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취통증외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차단을 많이 합니다. 차단하는데 이건 차단해가지고 신경을 탁 꺼져대는 게 아니고 거기다 약을 주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블락이라고 합니다. 블락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차단입니다. 그래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약을 줘가지고 하는데 근데 옛날에 마취과고 지금은 이제 마취통증외과로 하는데 아니 마취통증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세요? 신경 치료를 어떻게 하고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하세요? 뭐 마취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통증을 없애려고 하면 신경을 알아야 되죠. 우리 수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은 그 신경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취를 잘 할 수 있죠. 마취가 안 되면 환자가 수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가장 많이 다루는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증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들을 저희들이 치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등에다 이렇게 꼽는다든 꽁지뼈에다 뭐 주사를 준다는 등 뭐 어떻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경 치료를 합니다. 아마 여기 받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관절면입니다. 관절면이 요래 있어가지고 야가 이렇게 움직이려 합니다. 그래서 관절면이 따니까 잘못되면 거기다 이제 찔러가지고 엑스레이 보고 정확하게 이제 약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추고 이건 요추입니다. 자, 또 보면은, 다리 시리다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많이 시려가지고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교감신경이라고 차단을 합니다. 교감신경 하는 게 혈관을 억제하고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막 내가 이제 흥분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감신경을 차단하면은 혈관이 확 이래 이완이 돼요. 혈관이 확 이완되기 때문에 차단 전에 그 발열 검사를 해보니까 체열 검사 해보니까 오른쪽 다리 하나도 안 잡혔어요. 아, 이 사람은 막 실에서 죽으려고 하는 환자인데 해보니까 온도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정상 왼쪽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는 이런 이제 시술을 하는데, 그럼 다 이런 시술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환자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뭐 그냥 진하게나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고주파 열 응고치로 해가지고 신경이 있잖아요. 전기침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갖다 대고 신경을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이게 응고시킨다 해서 완전히 응고시키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은 약간 신경이 멍청해집니다. 멍청해지면은 또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면 돌아와요. 그래서 신경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응고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게 영어하고 저희 한국말을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폐가 많이 차단하거든요. 응고하면은 뭐 그런 게 근고가 아니고 뭐 이런 치료를 하면은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크 질환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협착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 아니 내가 있잖아 수술을 있잖아. 저희들도 수술을 권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 환자분이 수술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진짜 수술을 하는 게 또 정답이냐, 또 수술 안 하고 이래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래 보니까 한 80% 환자들은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약물 주고 운동시키고 신경치료하고 또 뭐 자기가 이제 재활치료를 하다 보면 서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 없이도 이렇게 주사요법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면 수술을 언제 시키느냐, 환자가 왔을 때. 저는 비수술적 요법의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과는 이제 척추 이제 센터로 딱 있어가지고, 경대는 두 가지 센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상포진센터 제가 만든 게, 그다음 척추센터입니다. 대상포진센터는 제가 저희과에 영순위로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로 받아주는 환자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걸려서 왔은 환자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로 최대한 빨리 봐줘요. 그냥 오면 거의 봐줘요. 그리고 두 번째, 암통증 환자들. 암통증 환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두 환자들은 저희들이 영순위로 봐주고, 나머지 다른 그런 환자들은 잘 안 봐주느냐, 그건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척추센터에 있는데, 척추센터에 어느 과가 있느냐, 마취통증외과, 그 다음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뭐, 그 다음에 재활외과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왜 그래 했느냐. 저희들은 신경치료 하다가 안 되면 재활도 시켜야 되고,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언제 하냐, 그러면 전용의사한테 왔을 때 그러면 환자들이 계속 주구장창 그러면 뭐 이렇게 이것만 해야 되느냐,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골다공증 심하거나 어쩔 수 없이 뭐 다 부사지고 이런 환자들은 너무 심하면 못해요, 수술을. 그래, 그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신경에 어떤 마비 증세가 생겼다. 마비하는 건 감각이 떨어지고 갑자기 편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다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좋다. 그런데 보니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 제가 했듯이 신경이 손상을 당하면 안 돌아옵니다. 여간해서. 그러면 평생 그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생기면은 저희들이 수술 빨리 하세요. 그래 수술과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죽으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신경 날아가면은 그거 못 살립니다. 신경 날아가고 심장 섣불리면 못 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라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듯이 이제 배변 장애나 대소변이라든지 그 같이 붙어 있는 성기능 장애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저희들이 막 하는데 환자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프면은 이 치료가 효과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들하고 저희 협진을 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수술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모친도 수술했습니다. 제가 치료하다 안 돼가지고 수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깨 쪽입니다. 어깨 쪽. 좀 강의가 상당히 좀 약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양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어깨 하고 나서 무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뭐 질문 받는 시간으로 그냥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착성 어깨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거 옛날에는 50견이라고 합니다. 50대, 60대 되면은 생기는, 어깨가 이래 잘 안 돌아가면 아프고 이것도 옷 이래 하려고 이것도 안 되고 여성분들이 이거 브라자 쪽에 이거 뭐 손질라고 이것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나이가 뭐 40대 65세로 되어 있는 50대죠. 그죠?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어깨가 하는데 우리가 극상근 쪽에 어떤 염증이 생겨서 오는 거하고 이렇게 들었을 때 극상근화증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 방향이 이래 됐을 때 아파서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 그러면 요거는 한쪽에 문제 있는 거고 50견은 뭔가 하면 50견 유착성이니까 유착됐으니까 뭡니까? 다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 방향으로 이렇게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쪽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하는 거는 그쪽에 관계되는 것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 부위에 생기면 유착되면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 관절 부위에 보면은 그냥 뭐 특별한 외상도 없이 아니면 살짝 부딪혔는데 아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 전체적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 특히 그리고 밤에 많이 아픕니다. 밤에 있으면은 어깨가 누워있으면 이게 이렇게 빠지거든요. 뒤로 빠지면은 이게 많이 아파요.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 자, 그런데 50견 하면 이렇습니다. 50견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이렇게 수업 들었어요. 그 유착성 어깨 관절염은 세 가지 그 시기가 있다. 처음에 통증이 먼저 시작됩니다.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좀 지나면은 안 올라가요. 이것도 안 올라가고 이것도 잘 안 돼요.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지면 동결기ike 합니다. 그때는 통증이 좀 줄어요. 오히려 많이 못 움직이는 상태가 오면은 세 번째 해빙기ike 해가지고 그때 되면 다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면 그때 또 통증이 더 증가되면서 나중에 되면 싹 좋아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관절이 유착되니 구축이 되죠. 구축. 못 움직이죠. 구축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풀리면서 오는 해빙기로 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50견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그냥 이제 약 먹고 참고 거기 있다 보면은 그냥 좋아진다. 한 이게 1년, 2년 지나가면은 좋아집니다. 그래 돼 있는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치료받지 않는 경우에는 50% 이상에서, 과반수 50% 이상에서, 그죠? 옛날에는 이까지 쭉 올라갔던 것이 보니까 한 그거 하고 나서 요 정도밖에 안 간다. 이거 안 올라간다 이 말이죠. 뒤로 가는 것도 이까지 올라가는 것이 요 정도밖에 안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관절 운동 제한이 걸립니다. 걸리고 통증이 아무래도 좀 남아 있는 거야. 뭐 깨끗하게 나은 것 같은데 옛날보다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아프고 뭐 이러면 또 아프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요착성 관절염 오면은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 말을.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 집에 가셔도 저는 항상 갑니다. 이거 항상 어깨 아프신 분들 이거 그냥 하시라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저희들 맛있게 밥 먹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럴 때 먹고 나서 한 10분 정도 걸으시라고 해요. 저는. 걷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밥 먹는 시간은 그래 하지만 이거 운동하는 시간 투자 안 했죠. 그러면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세요. 하다 보면은 어깨 아프신 분들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요거를 규칙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요래 했는데 근데 아팠다. 요 하니까 많이 아프다 하면 그까지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프다 하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막 당겨가지고 막 스트레칭 하는 거 하면 찢어져요. 그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요래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나중에 되면 휙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할 때 너무 막 잡아 당기고 뭐 내가 몸이 지금 뭐 탄력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막 째기 시작하면은 째집니다. 진짜 째지면은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젊을 때는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갈수록 한번 조직에 그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천천히 한 요 정도 되면은 된다 하면 요 정도 좀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하고 요 정도 막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 보십시오. 저처럼 요렇게 그냥 이거 뭐 그냥 다 하시잖아요. 요렇게 아유 시원하다 하고 또 반대로 요거 그냥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하자 보면은 50개 안 옵니다. 이거 왜냐면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그럼 혈류가 많이 갑니다. 운동하면은 근육들이 움직이니까 피가 많이 가면은 그 조직은 삽니다. 피가 안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하라. 요거를 제가 이제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뭐 좀 지나면 이게 돌아옵니까 하면서 막 대들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5개월, 6개월 되면 돌아옵니다. 그럼 저절로 낫습니까? 하면 저절로 낫는 면도 있고 치료해가지고 좋아지는 것도 합쳐가지고 그냥 좋아지니까 저를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자, 치료는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또 잘하는 치료 막 찌릅니다. 저는 오면은 네가 죽니 내가 죽니 하면서 환자들 오면 막 찌르기 때문에 우리 그 병원 환자들이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저한테 많이 오는데 한 번만 오면 니는 다시 못 오게 내 만들겠다 해서 막 찔러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직원들이 좋아서 안 오는 건지 주사가 겁나서 안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절에 보고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바늘 찔러가지고 어떤 병소가 보이면은 저희들 주사를 하면은 쫙 돌아가는데 좀 더 쉽게 돌아갑니다. 쉽게 돌아가 그 아픈 것도 훨씬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에다가 저희들이 약을 많이 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퇴행성 무릎 관절염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왜 여자분들이 많이 생겨요? 호르몬도 물론 다르고요. 남자 호르몬, 여자 호르몬 다르지 않습니까? 그 호르몬조도 있을 끼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들의 근육량이라든지 그 골격이 훨씬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에서 잘 많이 생기는 것 같다 하고, 그 대신에 여자분들이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면 내가 참 여자로서 이렇게 아프냐 하니까 더 오래 삽니다. 남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연구도 훨씬 더 많이 받죠. 제가 이런 농담도 하고. 자, 관절염이 발생한 부위에 이제 관절염은 이렇습니다. 관절통이라고 하는 관절 그 부위에만 있지. 이 야가 아파가지고 일로 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 아프면 여 아픈 거고, 여 아프면 여 아픈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 아프면 양쪽에 문제 생긴 겁니다. 얘가 뭐 전염성 가도 이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 오면은 여기저기 아프다 하죠. 여 아프다, 저 아프다. 통증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통증은 가장 아픈 게 1등입니다. 가장 아픈 게 1등. 여기 제일 많이 아프면 1등. 요 아파도 모릅니다, 잘. 다른 데 아파도 야가 1등이면, 여 아프다. 여 치료를 막 하면, 그러면 좀, 요 아픕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저희들이 치료를 하다가, 요 좀 좋아지면, 선생님이 그렇잖아. 오른쪽도 왜 아파요? 그러면 통증이 막 돌아다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나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아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춰서 이제 해야 되고, 그래 보면은, 이게 정상인데 간격이 딱 유지되다가 점점 좁아들어서 그래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어가지고 하는데 그럼 치료는 여도 똑같습니다.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더라도 치료법도 운동입니다. 마지막에는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해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맛있어 많이 드시면 결국은 당뇨도 오고 뭐 혈압도 높아지고 뭐 안 좋지 해서 동맥경화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정상 체중을 잘 유지를 해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젊으실 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근육을 강화하라. 강화하는데 뭐 많습니다. 이렇게 뭐 하기도 이게 문제. 우리가 뭐 이래서 의자 딱 하나 있으면 의자에 딱 대고 자 의자 한번 앉아볼까? 또 일어나볼까? 의자 살짝 앉아볼까? 일어나볼까? 요거 운동해도 됩니다. 그래야 내가 힘이 없으면 툭 앉으면 돼요. 그러면 의자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음적실에 소파에다가 내 종아리를 대고 소파에 종아리 대고 나서 뒤로 약간 기대가지고 요래 앉았다 일어났다 텔레비 보면서 넷플릭스 그런 거 보면서 그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내한테는 독입니다. 독. 젊을 때는 아이고 한 번 더 해볼까 뭐 해가지고 막 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도 뭐 그 소주병 이빨로 딴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래 땄습니다만 이제는 그래 안 되죠. 왜냐면 다 문제가 생기니까 좋지 않은 자세라든지 무리 운동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보면은 혹시 뭐 좋은 뭐 약이라든지 뭐 미제약 좋은 거 없어요 하면서 있잖아. 국산약은 좀 못 믿겠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약물요법이라든지 어떤 특유의 뭐 어떤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대상포진 왔는데 산삼을 100년 묵은 산삼 아니면 1000년 묵은 산삼을 100뿌리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건강하게 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병에 도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 안 해줍니다. 1000년 묵은 산삼 1000뿌리 먹어도 죽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조직적으로 내 규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퇴행성 무릎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평소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하면은 그 근육을 키우면서 통증을 좀 없애면서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이라든지 아크로 그 엑서사이즈,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내 체중을 물에다 분산시키지 않습니까? 부력 때문에 분산시키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하다 보면 물속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또 넘어갑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 뭐 어깨 치료도, 허리 치료도 똑같고 보면은 저는 합니다. 아프시면은, 불편하시면은 지팡이 짚으세요. 그러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팡이를 내가 지금 쪽팔리게 어떻게 집어? 하면서 합니다. 옆 사람도 보니까 내가 못해 하면서 하는 게 지팡이 짚어서 지팡이가 하나의 다리입니다. 제3의 다리고 넘어지면은 작살납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통증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지팡이를 좀 힘이 없거나 힘들면 짚으세요. 우리 산에 갈 때도 짚지 않습니까? 스틱 하잖아요. 그 똑같이 평지에 갈 때 힘들면은 지팡이를 짚으세요. 그리고 약 잘 드셔야 됩니다. 약 잘 드시고 약 안 먹고 이렇게 잡아 던지면 안 되고 또 주사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인공관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치료법이 이루어져 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척추신경 자극균 산화비비 뭐냐? 이거는 앞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가 막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척추 통증 수술을 다 했는데도 통증이 억수로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성포진 신경이 걸려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습니다. 마약성 제제하고 신경치료를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7, 8, 90이면 제가 7, 8, 90 하면 죽을 만큼 아픈 대로 간택했죠. 그래서 이 치료 계속 아픈 사람들한테 시술을 하는 겁니다. 척추신경 자극소가 척추에다가 이런 걸 이제 조그맣게 째가지고 국수 마취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척추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이런 걸 좀 위험한 걸 집어넣냐. 위험한 걸 집어넣습니다. 이 전기 막 자극하고. 왜냐면 저희들이 통증이 이렇게 아프다. 통증이 쭉 오지 않습니까? 쭉 오는데 척추를 따라서 머리로 가죠. 그 중간에 전기 자극기를 꼽아 놓으면은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고 통증을 인지를 못하게 합니다. 전기 자극 주면서 통증 시그널하고 같이 팍 부딪히면은 내가 아팠는데 내가 괜찮아. 그러면 걸을 수 있잖아요.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시술이고 이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에 말한 그런 거를 충족이 돼야지 뭐 마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7, 8, 9 넘어가야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을 해줍니다. 자, 이 사람은 목에 수술했죠. 수술해가지고 막 팔이 아파 죽겠다. 이 사람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자극기를 넣었어요. 제가 자극기 넣고 치료 전 상당히 제 손도 차갑고 해가지고 보니까 치료하고 나서 손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뭐 해보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들 보면 저도 답답하죠. 자, 이거는 보면은 여자분 같죠, 그죠? 체혈금. 이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뭐 씹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한쪽이 차갑고 얼굴 자꾸 한쪽에 뭐 붓는 듯 하기도 하고 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리고 하다 하니까 제가 이제 체혈검사 한번 해봅시다. 해보니까 왼쪽이 좀 파랗죠. 오른쪽은 좀 그래도 약간 초록색도 많고 왼쪽이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느냐. 교감신경 해가지고 혈관을 수축시킨다 했죠. 그걸 혈관을 이완시키는 시술을 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을 차단해서 우리가 얼굴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어요. 거기에 성상신경질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목에다가 보면 되게 위험하죠. 이러면 신경도 많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초음파를 보고 여러 개 찾으면 딱 보여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시술을 합니다. 시술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분 보면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 눈이 이렇게 보면 잘 보시면은 한쪽이 축 처졌죠. 이렇게 빨갛게 되죠. 피가 막 많이 가는 거예요. 그쪽에 교감신경을 차단하면. 왜냐면 아픈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황진되니까 혈류량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피가 많이 가면은 상처가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잘 지킬 수 있을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은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색깔 있는 푸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게 막 이상한 거 뭐 말벌집 먹고 이러면 안 돼. 벌집 끓여서 드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평소에 옆에 있는 거 뭐 당근이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곡이랑 이런 걸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생선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고기를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단백질이 들어와야 되니까 하고 과일도 잘 드시고 물도 잘 드셔야 돼요. 아이고 나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목도 그런데 나는 물 먹기 싫어 이렇게 분는데 아침 낮에는 물 많이 드세요. 왜냐면 밤에는 물 드시면 이제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특히 남자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잠도 깨야 되니까 낮에 많이 드세요. 낮에 많이 들고 하면 뭐 나오잖아요. 낮에는. 그래서 나오는데 잠에 영향 안 받으니까 하시고 자 보십시오. 보면은 잘 뛰고 유산소 그냥 뛰고 굴리고 뭐 있든 간에 뭐 걷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건 좋아요. 하여튼 운동이라면 운동은 움직이는 겁니다. 운이 동한다면 운동이 운운자입니다. 우리가 운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뭐 그걸 믿지는 않지만 운을 좋게 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지 내 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입니다. 그 한자를 찾아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령 그거 이제 근력 운동 하죠. 뭐 아니면 요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벽에 대고 아니면 책상에 대고 요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근력 운동과 이런 걸 하세요. 틈틈이. 그리고 잘 자야 됩니다. 아버님 걱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내가 웃자노 하면 있잖아요. 뭐 정 안 내면 정신과라든지 심리학과 가가지고 치료 좀 받으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우울해지고 이러면은 정신과 선생님한테 약 타 먹습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아가 다시 치료하죠. 그래 됩니다. 다 그래 되기 때문에 잘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밝게 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있으면 일을 하시면서 뭐 책을 읽든 뭘 하시면 일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를 밝게 가지는 게 장수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반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물 잘 먹는 거, 또 이렇게 이제 운동 좀 하는 거, 또 제가 술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식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